네, 안녕하세요. 굿바이군입니다. 오늘 변동성 지표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고요. 어제 제가 좀 시간을 좀 과하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볼리니어 밴드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지표라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뭐 통계 계산이라든가 이런 조금 복잡하고 좀 지겹고 어려운 요소들이 좀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좀 길게 되다 보니까 어제 조금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간을 조금 잘 지켜보려고 해서 제가 ATR하고 원래 오늘 슈퍼 트렌드를 같이 좀 다뤄볼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하나의 개념은 하나의 시간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ATR을 오늘 다뤄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슈퍼 트렌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좀 줄여서요. 어차피 너무 길게 하나로 끄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라서 원하시는 부분만 들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도 강사의 어떤 책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슈퍼 트렌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시간 강의를 이번 시간 강의하고 이어서 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ATR 개념을 슈퍼 트렌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기 지표를 만들 때. 그렇기 때문에 ATR 지표를 모르시는 상태에서 슈퍼 트렌드로 바로 들어가시면 제가 ATR을 이 지표에 대해 설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슈퍼 트렌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쨌든 ATR 지표를 기본적으로 아시는 상태에서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TR 지표는 Average True Range라고 부릅니다. Average True Range, 그죠? Average는 평균이라는 뜻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도 다 평균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트루 레인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저희가 ADX하고 DMI 지표 만들 때 트루 레인지라고 하는 그 과정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중간에 나오는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표를 만들었었어요. 그죠? 누가 생각나죠? 고전 지표의 거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웰즈 와일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1978년에 만든 책인데 가능했는데 책인데 거기에 ADX 지표, DMI 지표 그리고 ATR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RSI도 이분이 만드셨어요. 대단하죠. 고전 지표 4가지를 한 사람이 고안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표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난번에 트루 레인지를 저희가 잡을 때 하루 동안에 즉 24시간 동안의 가격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 내용이에요. 실은 24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 그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트루 레인지라고 부릅니다. 에버리지 트루 레인지는 그 트루 레인지의 평균 값이에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변동폭, 이걸 뭐 진짜 변동폭이라고 부르는데 이 진짜 변동폭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아래쪽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캔들 차트를 어느 정도 그려보실 수 있다라고 많이 보시잖아요. 그려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조금 더 사례를 들려드리면서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트루 레인지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ADX하고 DMI 강의를 할 때 트루 레인지를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 강의를 한번 참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계산해서 시장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14일 이동 평균을 보여줍니다. 14일. 지난번에 그 웰즈 와일더라는 분이 14일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2주보다는 좀 길게 설명을. 그죠? 2주보다는 길어야 적어도 변동성이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세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뭘로 봤어요? 14일 이상으로 봤단 말이죠. 14거래일. 우리로 보면 거의 3주에 가까운 기간이 되겠죠. 그 기간을 14일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날짜로서의 14일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동평균선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거래일만 가지고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주하고 거의 3주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이동평균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얼마나 불안정하게 흔들리는지 혹은 손절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 손절할 경우에. 저는 손절 되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세력 이야기를 들을 때 말씀을 드렸겠지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세력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손절이에요. 여러분들 손절하실 때 세력들이 되게 기뻐합니다. 예, 어떤 의미로든지. 예. 그렇게 되니까 저희는 손절 기준을 잡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아셔야 돼요. 왜? 어떤 전략을 쓰실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전술을 쓰실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손절 기준도 어떤 때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앞으로 이제 장에서 종목 보는 방법에서 종목의 어떤 뭐 그런 그 종목에 관련된 설명을 드릴 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예,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지표의 구성은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두 가지요. 죄송해요. 두 가지입니다. 보통 세 가지여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트루레인지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가격 움직임의 크기고요. 24시간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 하루에 장 중에 일어났던 고가와 저가를 사용합니다. 고가와 저가의 차이. 그걸 보고 TR로 사용을 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갭 하락을 해서 오늘의 고가가 어제의 종가보다 낮은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런 경우에 하루 동안의 최대량의 변화치는 뭐예요? 어제 종가에서 오늘 저가 뺀 거잖아요. 그죠? 오늘 고가가 아무리 올라갔어요. 갭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고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어제의 종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저가가 가장 큰 차이가 될 거예요. 24시간 안에. 그죠? 어쨌든 장 끝나는 3시 반에 결정되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어떤 경우 있어요? 갭 상승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갭 상승을 뚝 뛰어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 오늘의 저가가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도 어때요? 어제 종가보다 높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당연히 어제 종가하고 오늘의 고가를 비교해야 24시간의 최대 변동 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맨 첫 줄에 갭 상승 하락 등을 포함한 실제 가격 변동 범위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캔들 차트를 간단하게 하나 그리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때나 요거 TR은 이렇게 구성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가시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TR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벌써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하루 중에 어제 종가와 비교한 변화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루 중에 움직인 최대량 혹은 어제 종가와 비교한 최대량, 그거를 쓰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ATR 계산을 그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TR의 값들이 매일매일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14일 동안에 이동평균을 계산해 줍니다. 지수 이동평균 쓰는 경우도 있고 단순 이동평균 쓰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단순 이동평균 쓰시면 됩니다.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보기 전에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트를 한번 보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조금 이따가. 차트는 어디다 만들었냐면 제가 슈퍼트렌드를 설명 자료를 다 만들고 나서 만들었어요. 슈퍼트렌드하고 내일 ATR하고 제가 비교해 가면서 설명 드릴 거예요. 슈퍼트렌드 차트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자료는 다 만들어 놨는데 자료는 있지만 설명하기는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 좀 잘라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아래쪽에 보시면 ATR14라고 하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요,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 저기 한번 켜볼게요. 여기 있네요. 이미. 자, 형광펜 한번 켜고 말씀드릴게요. 형광펜 주황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요게 ATR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ATR에 기준이 뭘로 되어 있냐면 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TR은 가격으로 표시돼요. 왜? 가격의 차이니까.
그래서 이걸 한 단계 발전시켜서 ATR을 수치화시켜서 쓰시려고 하실 때는 ATR을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 당일의 종가하고 비교합니다. 당일의 종가하고 비교해서 퍼센트로 나타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만원짜리 주식하고 1000원짜리 주식하고는 가격 비교를 하시게 되면 ATR 차이가 100배 날 수 있으나 실제로 ATR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전체 주가 중에서 몇 퍼센트쯤의 변동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가격과 상관없이 뭐예요? 하루 안에 변동폭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이동평균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격이 등락폭이 적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렴하는 어떤 좁은 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보셨던 저기랑 비슷해요. 어제 저희가 뭐 봤죠? 볼린저 밴드 스퀴즈를 봤잖아요. 스퀴즈 되는 구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스퀴즈 되는 구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가격폭이 좁혀져요. 수렴합니다. 가격대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TR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가격의 변동이 수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격 변동폭이 증가하죠. 여기서 상승하는 걸 약간 후행하면서 쫓아갑니다. 그죠? 다시 여기서 가격 변동이 줄어들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띠로 만들어서 설명드릴 수도 있고요. 하여튼 좁아져요. 그리고 다시 상승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격 변동폭이 커지니까 점점 ATR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ATR이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ATR이 얼마냐인 것도 중요하지만 ATR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있느냐 아니면 감소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율을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HTS를 만드시고 저기를 하시고 나면 결정을 하고 나면 요 위아래 폭이 결정되잖아요. 그리고 조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보실 때 어떤 차트를 보실 때 요 그림 차트 가격 차트의 비율하고 그다음에 아래에서 보실 수 있는 요 보조 차트의 비율이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걸 비율로 만들지 않으시더라도 비교하려고 하는 기간 사이에 ATR의 등락은 일정하게 돼요. 비율처럼 보여져요. 이 전체가 100이고 그 사이에서 뭐 0에서 100 사이에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나지니까 요 그림 형태로 비교하실 경우에는 실제로 뭐 굳이 비율로 안 만드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뭐 보조지표 만들고 싶으셔서 나중에 저기를 하시게 되면 예를 들면 제가 키움증권 기준으로 하시게 되면 거기에 보조지표 만드실 때 새로 보조지표를 여러분들이 조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 그거 하고 있어요.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비율 형태로 좀 봐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쯤 되니까 이제 하락이 시작되고 변동이 엄청 복잡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렇잖아요. 하락하고 다시 내려가는 변동이 일어나면서 ATR의 크기는 매우 크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 볼게요. 두 번째 차트도 역시 ATR인데요. 여기서도 뭐 폭이 똑같아요. 가격은요. 요거는 진짜 250원에서 1250원까지. 얘는 어마어마해요, 사실. 가격 변동폭이 ATR 폭이 엄청 큽니다, 실제로. 근데 얘도 X로 표시된 걸로 보니까 작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상대적인 변동폭은 제법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ATR은 여기서 좁은 ATR 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러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근데 이게 실제로는요 변동폭이 엄청 커요. 변동폭이 엄청 큽니다. 아까 보셨던 것은 가격 변동폭 자체의 크기가 크지가 않아요. 3,000원에서 1,000원에서 3,000원 사이를 움직이고 있고 얘는 250원에서 1,250원까지 5배를 움직이고 있어요. 좀 큽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TR은 순수하게 뭐예요? 플러스만 나타내지는 수치입니다. 차이기 때문에.
고가에서 저가 뺀 거기 때문에. 그죠? 제일 큰 값을 써요. 또 게다가. 그래서 0보다 항상 크게 됩니다. 가격은. 아무리 작아도 250이고 여기서 1250까지 어떤 ATR 값을 변동을 보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ATR이 커지면 요거는 활용 방법 조금 이따 제가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볼 거니까 그때. 그리고 역시 ATR 같은 경우는 지금 표도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ATR의 변화 상황들을 좀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활용 방법하고 해석과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20분 내외로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표 해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은 지표 해석 방법이 이제 위로 올라갔어요. 지표가 어떤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위로 올라갔는데 지표 해석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ATR 변동폭이 크다, 작다, 상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최근 가격 ATR 값이 높다는 건 뭐예요? 최근 가격 변동폭이 즉 고가와 저가 하루에 움직이는 변동폭이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고요. 리스크와 기회가 모두 크게 되죠. ATR 값이 작다는 얘기는 뭐야? 가격의 움직임이 안정적이고 좁은 범위에서 움직인다라고 보고 안정적이지만 수익 기회가 아주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리스크의 측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표를 활용하실 때 세 가지 정도로 쓰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손절하고 익절 기준을 설정을 할 때 지금 가격의 변동성에 맞게 손절선하고 익절선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 가격대를 보고. 아시겠죠? 지금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서 손절 지난 14일 동안의 하루 가격 변동폭 만큼 혹은 거기에 배수를 곱해서 손절선이나 익절선을 설정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ATR의 크기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해서 리스크와 수익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에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ATR 크기가 큰 종목들을 많이 편입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그러면 어때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뭐가 돼요? 베팅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고 ATR인 종목은 베팅의 성격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높은 수익률을 볼 수도 있으나 낙폭이 되게 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추세 강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추세 강도 확인은요, ADX나 MDI 쪽에서 특히 ADX 쪽에서 추세 강도 확인을 할 때 이걸 썼잖아요. 근데 추세 강도 확인할 때 ADX 같은 경우는 비율을 만들어서 썼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세 강도의 가격적인 크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물론 가격적인 크기라는 것 자체도 원래 주식이 얼마, 최근에 종가가 얼마였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비율로 결정될 수 있겠으나 어쨌든 이것들은 커지면 즉 그래프상에서 아래 차트상에서 커지면 어떻다 위험하고 작아지면 덜 위험하지만 커지면 수익을 크게 볼 수 있고 작아지면 즉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끼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얘기할 때 변동폭이 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루 변동폭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변동폭을 이야기할 때들이 더 많지만 좀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의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위에 잘못 썼네요. 변동성 지표인데. 자, ATR의 한계점하고 보완 방법만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ATR 요것만 설명드리고 마치는 거예요. 자, ATR의 한계점은요, 방향성이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상향으로 가는지 하향으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마치 뭐랑 비슷하죠? 지난번에 제가 ADX 설명을 드렸는데 ADX랑 매우 비슷합니다. 그것은 추세의 강도고 이것은 변동성의 강도예요. 변동성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추세 지표, 뭐 예를 들면 MACD나 슈퍼 트렌드 같은 것들 같이 쓰시면 더 좋다. 그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슈퍼 트렌드라고 해서 주식시장에 얼마나 잘 적용될 수 있을지 저도 조금 고민스럽긴 하더라고요. 민감한 변화, 그래서 지수 이동 평균의 스무딩 적용을 하면 약간 민감한 변화를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절대값 기준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절대값 기준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죠? 액수로 나타낸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10만원짜리 주식하고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주식하고는 ATR 값이 좀 달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래에 나타난 그 등락 폭계의 크기 있잖아요. 맨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숫자하고 위쪽에 쓰여져 있는 숫자, 그죠?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네, 주식 간에 서로 비교를 할 때는 비율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야 될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개 어떤 비율을 사용하냐면 ATR 비율이라고 해서 종가분의 ATR 곱하기 100, 그래서 비율로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뭐 한 6만 원쯤 한다. 근데 ATR이 그날 ATR이 얼마였다? 3,000원이었다. 그럼 5%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예.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한다.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절대적인 지표를,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ATR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그죠? 어떤 거는 ATR이 지금 2,000원이고 어떤 거는 뭐 350원이고 이러면 두 개를 서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쪽이 ATR이 높은지 낮은지를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종가 비율로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단독 사용 시 불확실하다. 이거는 매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RSI라든지 볼린저 밴드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함께 사용을 하셨을 때 신뢰도가 좀 높아진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구분을 했었잖아요. 실은 추세 지표, 변동성 지표, 그리고 모멘텀 지표와 거래량 지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한꺼번에 결합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변동성 지표만 두 개를 섞는 것보다는요, 변동성 지표 하나, 그리고 추세 지표 하나, 모멘텀 지표, 거래량 지표 이렇게 사용하시는 쪽이 훨씬 더 이질적인 결합 때문에 신뢰도를, 결합했을 때 신뢰도를 높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ATR은. 그래서 얘는 보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다. 아까 보여드렸죠, 제가. 보는 방법 간단합니다. 높으면 변동성이 커지는 거고, 낮으면 어때요? 변동성이 작다. 근데 이것도 역시 절대량으로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우니 지수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항상 이 안에서 움직입니다. 얘 같은 경우 어땠어요? 지금 변동성이 2배 정도 되죠. 제일 낮은 게 200, 제일 높은 것도 400이었어요. 그죠? 2배 정도 되죠. 얘는 어땠어요? 250부터 1250 사이. 같은 넓이지만 실제로 요건 5배 차이입니다. 그죠? 얘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뭐하고 비교했을 때 극명하게 나타나느냐 하면 종가하고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ATR을 만들 때는 사실 종가 비교를 하기보다 특별히 하나의 주식을 볼 때 ATR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중심으로 보려고 만들어진, 거의 40년 된, 40년이 넘었죠. 거의 50년 된 지표니까 고전 지표라고 뭐 이야기들 많이 하는 그런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그나마 80년대에 나온 지표니까 조금 더 후대에 나온 지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가능하시면 ATR 지표하고 볼린저 지표를 결합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좀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차라리 다른 지표를 하나 더 보세요. 거래량 지표나 이런 것들. 그런 쪽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주식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되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25분 안에 끊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슈퍼트렌드하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엔벨롭하고 볼린저 밴드 비교를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비교를 할게요. 4개를 한꺼번에 비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볼린저 밴드하고 엔벨롭 비교할 거고요. 슈퍼트렌드하고 ATR 비교를 하는 표를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챕터가 다음 시간이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모멘텀 지표, 굉장히 중요한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 시간에 좀 더 강조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